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핫이슈 남궁유지입니다. 바야흐로 상춘의 계절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봄꽃이 만개한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이 4월은 개나리도 벚꽃도 아름답게 피어서 그런지 봄을 물씬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계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 계절에 좋은 사람들과 예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VJ 핫이슈도 오늘 행복한 소식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출발합니다. 완연한 봄, 춘곤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난히 피곤하고 나른하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각종 봄나물로 식욕도 돋구고 나른한 몸도 일으켜보시면 어떨까요? 제철 봄나물은 몸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춘곤증을 극복하는 자연 건강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쓴바귀를 비롯해 내니, 두릅, 달래 등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신체 리듬을 활성화시키고 피로를 극복해야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시장에는 봄나물이 제일 귀한 상품, 주부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식탁으로의 초대, 봄나물이 인기 짱! 오늘 식탁엔 냉이 된장국에 달래 무침, 어떠세요?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봄에 나오는 나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쑥, 냉이, 취나물, 방풍나물, 새발나물, 또 미나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나물, 특히 봄에 먹는 나물은 그야말로 우리 몸에 아주 보약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특히 방풍나물은 풍에 아주 좋다 그래요. 특히 어머니들 많이 드시고 혈압이 걱정되시면 꼭 드셔야 돼요. 쑥을 샀어요. 쑥 그냥 된장국에 넣어서 먹으면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수족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그리고 돌미나리는 피를 맑게 해줘서 겉절이로도 좋고요. 무쳐 먹으면 좋아요. 봄이 되면요, 겨우내 웅크렸던 기운이 왕성하게 펼쳐지는데 이때 우리 몸이 이 기운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른하고 피곤하고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봄나물이 건강을 챙기는 데는 아주 제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달래는 작은 마늘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 달래 안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정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 열이 너무 많은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생채로 먹어야지만 더 좋은 것과 숙채로 먹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 더 좋은 것은요, 달래, 돌나물, 쓴바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익혀서 먹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달래순, 두릅, 그리고 원추리입니다. 특히 이 원추리 같은 경우는요, 이 안에 코리친이라는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충분히 끓이신 이후에 2시간 정도 찬물에 담갔다가 조리를 하셔야지만 더 좋습니다. 네, 봄에는요,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쁠 때는 이 비빔밥 채소로 봄나물을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을 높이는데 봄나물이 좋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망 통계를 보면요,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이런 만성질환자분들이 다른 계절보다도 봄에 오히려 사망 확률이 참 높으세요. 무엇보다 봄의 건강관리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대 못지않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파워블로그로 우뚝 서며 이제는 청년들과 기업인들에게 제대로 된 블로그 강의를 해주고 계신 김성희 강사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센터에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분들의 블로그 강의가 한창이었는데요. 김성희 강사님의 나이를 잊게 만드는 열정과 끝없는 자기 개발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강의 기대드리고요. 선생님의 열정과 파워, 핫이슈도 늘 응원할게요. 김성희 강사님 파이팅! 시니어세대 여러분도 파이팅! 긍정적으로 좀 좋은 장소에 많이 가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만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삶이 좀 밝고 활력 있고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제 나이가 64세인데요.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가족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못했다가 그 기회가 많이 발견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안 해요. 하나씩만 완전하게 올인해서 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죠. 노력한 거에 비해서 100% 이상의 결과가 늘 나오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주부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블로그를 활용해서 자기의 취미도 되고 직업에 도움도 되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요. 블로그를 함으로써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또 오픈 모임에서 좋은 장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이 다양하고 좀 즐거운 쪽으로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부나 정년퇴직하신 분 특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투표 참여율을 좀 유권자로부터 높이려고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온라인 환경으로 많이 변경을 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그 직원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브로를 모셔가지고 이번에 그 SN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온라인 홍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소외계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자의 직업을 통해 사회봉사와 봉사활동에 이바지하는 전문 직업인 단체인 국제 로터리.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과 소아마비 환자 퇴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봉사자들의 큰 축제 4월 25일 계룡시 문화의 전당에서 행복한 만남 함께하세요. 37년차 지구대회는 24, 25 양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4일은 유성관광호텔에서 재단 기여자에 대한 오찬과 아라이 회장 대리를 위한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일은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3680 지구 3천여 명의 노타리안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제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어촌이 어우러진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 함께 모두 참석하여 축제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로타리 3680 지구는 빛내자 로타리라는 테마와 함께 글로벌 봉사 활동과 지역 봉사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로타리 3680 지구에서 지금처럼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빛내자 로타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동과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투박하지만 진솔한 강연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을 해마다 경험한다는 CS 강사 김유정 씨. 아픈 몸이지만 희망찬 내일을 위해 많은 이들의 희망 전도사로 나선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니다. 직장인 분들 멘토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도소 우리 이제 수행자 분들한테 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다시 사회에 나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과 투병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의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분들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분들이 희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만 가지면 여러분도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처럼 아픈 분들 그리고 희망이 없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패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걸어나가 볼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안 계신 저의 스승이자 제 선배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힘들어도 잘 치료해서 이겨내라 하시면서 곁에서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사랑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꾸준히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따뜻해진 날씨 덕에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운동할 때 준비 운동 또 마무리 스트레칭 잊지 않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갑작스러운 근육과 관절 사용이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 또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까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헬스투데이에서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헬스투데이에서 여러분의 건강 알차게 지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100세 시대가 된 요즘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노하우와 운동 방법 그리고 정확한 건강 정보까지 헬스투데이에서 알차게 챙겨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건강이 화두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먹거리부터 운동까지 좀 더 많은 신경들 쓰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아주 운동을 즐겁게 하시던데요. 네. 보니까 이렇게 군살이 하나 없이 이렇게 건강하고 예뻐 보이세요. 혹시 평소에 건강을 어떻게 챙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여기 국민사관에서 네. 그냥 월수금 그냥 운동하고 그냥 저녁에는 그 간단하게 저녁 먹고 그냥 좀 헬스 좀 해요. 네, 그러세요. 네. 하루에 그러면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네. 드시고요. 새끼는 꼬박꼬박 먹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좀 즐겁게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즐겁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시구나. 네. 네,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네, 어머님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운동 열심히 하죠. 몸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꾸준히 이제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운동으로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오면 어떤 게 좋으세요? 뭐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팠던 부위도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어요. 아주. 아, 그럼 다니면서 어떻게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국민생활체육관. 이곳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체력 측정과 다양한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 운동 처방법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와보니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활기차게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체력인증센터는 시민들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상시 체력 관리를 제공하는 체육 복지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력 상태를 측정, 평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자세 때문인지 몸 여기저기가 찌뿌두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활동량이 적어 뻣뻣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봄철 운동 시에는 근육과 인대 파열 예방을 위해서도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회복이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전문의께 직접 여쭤볼까요? 오랜만에 봄나들이와 운동 후 혹시 허리와 관절 등에 통증이 있진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몸도 봄을 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호 원장님께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르신들은요, 이 오래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잘 살기를 많이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척추 건강이나 관절 운동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또 이 척추에 어떤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됐잖아요. 이 활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움츠렸던 신체가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당연히 운동량이 증가되면서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준비 운동, 스트레칭이라든가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이런 준비 운동을 하신 다음에 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하기에 좋은 시간이 됐지만 이런 충분한 사전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고령의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또한 허리가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연령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이런 현상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오는데, 학생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직장인들이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운동을 하지 못해서 항상 구부려져 있는 자세에서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통 환자는 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요. 이 허리와 다리 방사통을 겸한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은 이 공장에 가면 기계가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고 이런 공장에 기계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이 기계 같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만모가 되고 닳기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오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마모가 돼서 이걸 퇴행성 변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신경을 압박한다라는 것은 누르는 건데,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어떤 원인에 의하든, 그게 디스크에 의하든 협착증에 의하든 정형에 의하든 그 결과는 좌골신경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현대 문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방사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요, 이 허리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통증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급성기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리가 많이 아픈데 운동을 시키려고 해도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물론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거를 이를 악물고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로 작은 디스크가 큰 디스크로 이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플 때는 쉬라는 것이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만성 통증, 그러니까 내가 부엌에서 가정주부인데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씩 아픈 정도, 이와 같은 만성 통증 이럴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을 해준다면 훨씬 치료나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급성 통증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만성 통증으로 오셨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고 검사 방법도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의사분이 진찰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진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아니면 더욱 정확한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I에서 특별한 질환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염자, 뼈에 따른 증상이라든가 그런 증상으로 보여졌을 때는 물리치료라든가 약물치료라든가 주사치료와 같이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통증이 계속 진행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MRI라는 검사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 따라서 그 증상이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아니면 종양에 의한 건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생기는 그런 골절 증상인지, 이거 구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또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적절한 치료, 빠른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랫동안 너무 방치하게 되면 병이 커져서 나중에 더 큰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초기에 잘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척추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은 항상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는 자세라든가 앉아도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그다음에 소파 생활, 또 침대 생활, 이와 같이 서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좌식 문화가 가장 나쁜데, 좌식 문화를 하게 되면 허리를 구부릴 수밖에 없고, 구부림에 따라서 척추에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좌식 문화가 가장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생활, 침대 생활, 아니면 서 있는 자세라든가 의자 생활,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척추 건강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프신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빨리빨리 치료한다면 만성화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진료를 받아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정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주말에 나가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족 나들이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인기라고 합니다. 대전과 충남 근교에서도 테마파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몸을 쓰면서 운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VJ 카메라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가족들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한 번의 발품으로 화사한 봄 기운과 다양한 프로그램, 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는 가족들과의 일석삼조 나들이. 오늘 행복한 테마파크 속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J 아디쇼 리포터 최혜정입니다. 요즘 이렇게 날씨도 좋고 햇살도 따뜻해서요. 저도 오늘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장소를 꼽으라면 많이들 테마파크를 꼽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요즘에 대전에도요 이 스포츠 테마파크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할게요. 대전 민국 아이들의 사랑 독차지한다는 타요버스가 대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타요버스를 타고 엄마 아빠랑 함께 오늘 테마파크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나신 것 같은데요. I remember the green 我就这样唱起 와, 아니 서울에만 타요버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요. 이곳에도 타요버스가 있네요. 네, 저희가 이곳에 대전에 오픈을 하면서 서울과 일부 지역에만 있던 타요버스를 대전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일단은 이쪽에 갖고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타요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뮤지컬을 보러 왔는데요. 지금 어떤 공연 중인가요? 네, 지금은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연 말고도 저희가 매월 다른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이런 어떤 골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과 놀이시설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될 수 있는 곳으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여기 데려와서 너무 좋아요. 오늘 공연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데려다 주세요. 대전이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나올까? 네. 예술 세계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관이 위치한 이곳.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다양한 현대미술의 조형물들과 디자인, 그리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위치한 이곳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과의 작품들과 조우하며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요 지금 많은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제로 지금 전시회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번 전시는 대전 그리다 꿈꾸다라는 전시인데요. 대전의 원로 선생님들 70세 이상의 분들이 모여 계시고 또 젊은 작가들은 50세 미만의 작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대전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특별히 기획된 전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그림을 잠깐 봐도요. 대전의 풍경인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타이틀이랑 똑같이 그리다는 의미가 그림을 그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전을 그리워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전의 풍경이나 대전의 사상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아트센터의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저희 아트센터는 기존 예술성이나 대중성을 갖다 가미한 다목적 전시관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존 전시관의 공간이라는 것은 거의 전시를 하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일반인들이 와서 소통할 수 있고 작품이랑 작가랑 대중들이 와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이제 두 번째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내 아이와 함께 스포츠를 즐긴다. 아빠랑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놀이로서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야외에 마련된 아이들 테마 골프존. 아빠와 골프 연습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야, 타이거 우즈 뺨칠 예비 골퍼들이 대전에서 많이 탄생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포츠 골프 연습장입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노니까 좋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아이들이 지금 뮤지컬도 보고요. 지금 무한도전 사진전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가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좋아서 더 즐거운 것 같고요. 그냥 원래는 타요버스 때문에 오게 됐는데 아이들이랑 좀 기다리기 시간이 길어서 좀 힘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타자마자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와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예비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니 조만간 대전에서 또다시 제2의 박세리 신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꿈꾸는 골프 꿈나무들이 지금 뒤에서 한창 맹연습 중인데요. 와, 이 잠깐 봐도요, 자세가 남달라요. 여기서 지금 이 골프를 알려주고 계신 코치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학생들이죠? 네네. 와, 지금 맹연습 중인데 네.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필드에 나가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필드에서의 경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윙을 찍고 스윙을 다시 보고 교정할 수 있으며 어프로치나 퍼터와 같은 거리감을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세계에 나가서 멋진 프로 골퍼 선수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윙을 교정할 수 있는 스윙 교정과 자기 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미디어 트레이닝을 통해서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어,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짜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 내 몸의 체력과 심폐 기능들을 체크한 뒤 몸에 맞는 운동과 시간, 제대로 된 포즈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인데요. 여긴가 보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좀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골프를 치기 전에 이곳에서 몸 상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춰진 그 분석을 통해서 신체 정보를 가지고 그거에 맞춰진 피트니스 운동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포터님도 지금 바로 분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이요? 바로. Right now. 네. 빨리 분석해 주시죠. 네. 저 역시 이곳에서 제 몸 상태를 제대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운동하기에 앞서서요, 이 골프는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장비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를 도와주실 이준식 헤드 프로님이 지금 저쪽에서 연습 중이시거든요. 자, 가보시죠. 자, 오늘 저를 도와주실 헤드 프로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이준식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제가 좀 전에요, 이 샷을 쫙 날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주 한눈에 뿅 갔어요. 어쩜 이렇게 야구로 따지면 홈런을 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홈런이라는 게 아니라 드라이브 샷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선호하듯 골프 역시 대다수 골프들이 멀리 날아가는 드라이브 샷을 느끼면서 통쾌함과 성취감을 느낀다고들 하죠.
그렇군요. 아니 요즘에요 이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많이들 이제 여가 활동으로 골프를 치시는데요. 저도 오늘 이곳에 왔으니까 골프를 좀 배워보려고요. 저도 이제 조금만 치면 좀 제2의 박세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농담이고요. 자, 그럼 골프를 기본 자세를 배워야 하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준비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프 복장, 골프화, 그리고 골프 클럽 등이 있죠. 오, 아니 진짜 갖춰야 할 장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옆에 있는 게 골프 클럽이죠. 네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요, 도대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프 클럽은 1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포함한 3번 우드, 5번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과 웨지와 퍼터가 있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은요, 이 골프 클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뭘 어떻게 칠지 잘 모르는데 프로님께서 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 좀 해주세요. 네, 1번은 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드라이버는 제 같은 경우는 250m를 날릴 때 사용하는 클럽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번 우드라고 하는데 1번보다는 덜 작게 날아가는 클럽이고요. 거리는 보통 230 정도 날아갑니다. 5번 우드는 1번과 3번 우드보다 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220m 남았을 때 사용하는 클럽입니다. 제대로 배우는 골프 입문 나에게 맡겨라. 이준식 헤드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골프는 내 실력과 몸에 맞는 장비와 올바른 자세로 스윙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2, 3개월의 꾸준한 연습을 통해 초록빛 필드에서의 경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실내에서요 아주 마음껏 연습을 하고 지금 필드로 나왔습니다. 프로님, 필드 나오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 여기서 이제 마음껏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2, 3개월 연습하고 나와야 되는데 최종 리포트가 나오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와도 좋긴 좋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한번 저도 한 필드에서 멋진 샷을 한번 날려볼게요. 저 한번 쳐볼까요? 네. 아직 폼은 한참 멀었지만 표정만큼은 박세리 선수 능가하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레저 스포츠로서의 골프의 묘미 제대로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높이 뛰고 싶을 때는 58도를 사용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52도가 제일 낮게 가는 거. 여기 각도예요? 각도에 따라 이게 52도, 56도, 58도 각도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행복한 정보로 함께 하셨는데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테마파크로 오셔서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으로 가는 이정표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요즘 황사와 뿌연 꽃가루 때문에 집에 와서 왠지 간질간질한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몸에 붉은 반점과 함께 가려움증 동반된다면 피부 건선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봄철 또 환절기에 급증한다고 하니까 잘 알아두셔야겠죠?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건선 피부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보감의 박은미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등산이나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에는 피부 트러블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통해서 피부 건선염과 아토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 불청객 피부 건선염과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철 환절기가 되면요, 다양한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피부 가려움증도 심하게 되면 피부 건선염이나 아토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가려움증은 사실 피부 질환이 있을 때 흔히 동반되는 증상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가려움증뿐만이 아니라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두껍게 되기도 하고 내지는 각질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상처가 생긴 이후에 잘 낫지 않고 반복이 된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토피나 건선 피부염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요, 피부를 계속 관리를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맘때면 되면 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많은 신경이 쓰입니다. 유독 봄철 환절기 때 이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봄철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우리 몸에서도 이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죠. 그래서 피부에서는 염증 반응이라든지 상처나 쉽게 생길 수도 있고 또 감염이 되는 상황들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봄철에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부의 자극원 또한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때 피부 트러블이 쉽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피부 건선염이나 아토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토피의 증상은 정확하게 어떤 거죠? 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심한 가려움증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부가 붉게 변한다거나 내지는 열감이 심하다든지 그리고 만성화가 되거나 오래되는 경우에는 피부가 검게 착색이 되거나 내지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연령별로 보면 2세 이전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에는 팔다리에 펴지는 부분, 몸통 안쪽 이런 쪽으로 증상이 잘 발생을 하고요. 2세 이상인 경우에는 팔다리 접히는 부분 내지는 목과 같은 부위에 전형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고 정체되는 경우에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손발과 같은 말초 부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아토피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는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얼굴에도 증상이 쉽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이 강한 건선 피부염의 경우에는요, 그 증상도 가지각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건선은 각질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경계가 명확한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구진이 커지거나 확대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건선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건선이 있는 부위를 손으로 긁거나 상처를 냈을 때에는 이 크기가 점차 커지면서 주변 부위에 새로운 건선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선이 잘 나타나는 부위는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그리고 두피와 같은 부위에 증상이 잘 나타날 수 있고요. 손바닥이나 발바닥 부위에도 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얼굴 안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부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류와 분포 범위에 따라서 건선 피부염도 나뉘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건선을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판상형 건선입니다. 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선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대개는 이 구진이 나타나면서 이게 점차 커지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건선 조직들이 합쳐지면서 큰 판상 형태나 화폐상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잘 나타나는 부위가 이제 팔꿈치라든지 무릎과 같은 부위에 잘 나타나게 되고요. 가려움증은 잘 동반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방울 건선입니다. 이 물방울 건선 같은 경우에는 한 0.5cm에서 1.5cm 정도 되는 크기의 물방울 형태의 건선이 발생이 되는데요. 대개는 팔, 다리 부위 내지는 몸통 부위에 급속하게 번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드물긴 하지만 판상형 건선으로 발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포성 건선입니다. 급성 건선의 한 형태인데요. 전신의 피부에 내지는 손발바닥 이런 부위에 홍반이 동반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건선의 형태입니다. 자결감과 그리고 가려움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전신의 고열과 권태감 그리고 오한과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는 난치성이고 중증 건선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박탈성 건선입니다. 이 박탈성 건선은 전신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이 넓은 형태의 각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급성 건선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는 장기간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한 이후에 중단하면서 이러한 박탈성 건선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는 대개는 그 판상형 건선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부 건선염도 종류가 다양하게 나뉘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종류에 따라서도 치료가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양방적인 치료는 대개는 국소적인 연고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제라든지 비타민 D 유도체와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와 같은 경구용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법으로 광선 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건선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과도하면서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 소장의 냉증으로 인해서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가 많이 생겨나는 것들이 바로 건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약 복용을 통해서 소장의 기능을 회복을 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 외용제로서 세럼을 사용하게 되는데 피부의 순환력을 높여주고 피부의 장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토피 치료를 잘 받다가도요,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토피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알러지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라든지 기름진 음식,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우유,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러한 부분들이 알러지 반응을 쉽게 일으키기 때문에 아토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려움증을 쉽게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발효 음식, 된장이라든지 청국장, 김치와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정제를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토피는 피부가 건조하고 보습 성분이 생성이 잘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정제를 쓰는 경우에는 피부의 기름막을 쉽게 씻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물로만 세안을 하시고 가급적인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잖아요.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50번 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많이 씹게 되면 침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침은 또 강력한 면역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대부분 해소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씹는 이 작용을 통해서 충분히 소화된 음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장의 면역 기능도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걷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줄넘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적어도 하루에 3-40분 정도는 해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땀에는 보습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촉촉한 그런 보습 상황이 쉽게 유지가 잘 되고 피부의 장벽 기능도 잘 형성이 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12시 이전에 주무시고 적어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잠을 자야지만 자는 동안에 부신과 같은 면역에 관련된 호르몬 기관들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만 잘 실천을 해주셔도 아토피나 건선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봄철 피부 트러블 때문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분들께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아토피나 건선은 만성 난치성 피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낫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와 함께 적절한 섭생 관리법을 실천을 하신다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 두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피부 건선형과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에는 역시 먹거리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요, 화학성 자재들은 없애주시고 친환경 벽지나 마루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센세베리아나 아이비와 같은 식물도 키워보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오늘 VJ 핫이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봄날 좋은 소식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꼭 알려주시고요. 제 뒤로 예쁜 벚꽃들 보이시죠? 다음 주말까지는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곳이라도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행복한 소식들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